지난 시간에 파트 2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얘기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평소에 여러분들이 셀픽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자기 경험을 이렇게 먼저 글로 적으시고 그 적은 것을 일단은 읽으면서 말로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훈련을 이제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에 배도록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자, 셀핍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들을 문제로 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평소에 영어로 연습을 해 두시면 시험 당일날도 망설임 없이 그리고 떨림이 훨씬 덜 한 상태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트 3와 4를 같이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미리 이제 셀핍을 치르셨거나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접해 보신 분들은 그림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셀핍 테스트 중에 파트 3와 파트 4는 이제 어휘 자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랑을 좀 못하시던지 아니면 나는 원래 저랑을 잘해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이 파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트가 긴장되는 첫 그 파트 1과 파트 2가 끝난 후에 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입도 풀리고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쫙 내셔가지고 이제 다음 그 막바지에 접어드시면 여러 가지 이런 리듬상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좀 즐기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파트 3에 나오는 그림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북미 화풍의 그림이 나옵니다. 북미 화풍이라는 건 이제 정형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린 사파 같은 그림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칼라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칼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팁이죠. 팁은 칼라를 너무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노란 티셔츠 입고 저 사람은 빨간 티셔츠 입고 벽은 무슨 색이고 바닥은 무슨 색이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장면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휘를 여러분들이 나타내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가요? 한눈에 알듯이 미용실입니다. 예. 헤어샵이라고도 하고 헤어살론 혹은 뷰티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에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 3 Describing a Scene에 이제 가장 먼저 유의하실 점은 말을 하시기 전에 항상 위치를 먼저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 어디 있는지 자기는 알지만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 3의 컨셉이 그림을 안 보는 사람이 들어도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파트 3와 파트 4는 같은 그림을 다루죠. 그래서 보통 그림에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시험마다 그림은 바뀌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잡아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레벨 12가
있는 것 같아요. 레벨 12을 받으려면 이제 8개에서 10개는 금방금방 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전략상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전략상 있는 것을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그림을 딱 봤을 때 처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왼쪽 아랫부분에 그 두 분의 여성이 계신데 그분이 눈에 띄고요. 땡땡이 옷을 입은 그 여자분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제 시야에는 이제 그분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8가지 이상 있는 특징을 다 하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보통 레벨 4나 5 정도가 필요하신 분은 최소한 3, 4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레벨 6, 7, 8이 필요하신 분은 4대까지를 잘 얘기해도 그 정도 점수를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그 두 여성분이 눈에 띄니까 이제 시작을 on the very left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 아래 가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좋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간 개념으로 behind, 뭐 in the back of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앞부분에 뭐 어떠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in the front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픽처에 대한 멘션은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intro, body, conclusion의 이 형식을 갖추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레벨 12까지 받으려면 형식을 갖출수록 좋은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점수의 기회를 열어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식은 가능하면 갖추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트의 인트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아이디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셀핍의 모든 인트로는 일반적인 그 생각이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아이디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The picture appears to be a busy hair salon. 혹은 it seems to be a busy hair shop, 뭐 beauty shop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뭐 더 간단하게 하려면 busy라는 말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 중에 it looks like도 있죠. 물론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it seems to be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점수 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트로를 하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여성분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On the very left, there are two women sitting on a couch, and one of the ladies who wears a dotted t-shirt 혹은 dotted top is drinking a cup of tea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두 분 중에 한 분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세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일 눈에 띄는 그 장면을 먼저 얘기하라고 전해드렸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능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그 상황이나 인물을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나중에 나머지 3가지든 4가지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때 간단하게 멘션 정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자를 순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설득시키는 거라고 할까요? 예, 자세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땡땡이 옷을 입은 티를 마시는 여자분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솔직히 커피라고 해도 되고 티라고 해도 됩니다. 셀핍에는 옳고 그름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트 3는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상상이 들어가면은 좀 얘기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think 아니면 I guess 뭐 이런 식의 추측이나 이런 자기의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 describe 하는 것으로 이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nd the other one is looking at the remote control. 여기서 제가 the other woman, 뭐 the other girl, the other lady 해도 되지만 the other one이라고 한 이유는 앞서서 woman이라는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대신 반복을 피하려고 이제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그 좋은 기술을 사용하시려면 했던 말을 반복 안 할수록 여러분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자기가 얼만큼 많이 아는지 자랑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in the back of the picture, one staff is shampooing a customer. On the right corner, a lady is reading a book while she gets a necessary procedure. 자, 그래서 일단은 뒷부분에 이제 샴푸를 받는 손님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코너에 이제 여자분이 저거를 이제 드라이어 종류의 기계인데 이제 머리 염색하거나 파마했을 때 쓰는 기계죠. 저거를 이제 하면서 책이나 매거진을 읽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 답변에서 들으셨듯이 그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드라이어라고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어라고 안 하고 necessary procedure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ecessary라는 형용사와 procedure라는 그런 방법 진행에 대한 어휘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휘력을 조금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있었고요. 자, 계속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I can see that there is a scissors on the floor nearby the flower pot.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그림의 바닥에 보면 가위가 떨어져 있고 가위 주변에 이제 화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화분은 flower pot이라고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없으니까 plant pot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nearby를 썼고요. There are two other customers are getting service done.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두 분의 손님들이 각자 그런 서비스, 거기 미용실에서 받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멘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땡땡이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 한 세 줄 정도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멘션 정도만 하셔도, 그러니까 언급만 해주셔도 전체적인 이 느낌이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원하시면 그림에서 보이는 액자, 뭐 뒤에 있는 뭐 샴푸나 용품들, 시계, 시간, 뭐 그 직원들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당연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 내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내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알려드린 대로 눈에 띄는 걸 먼저 하고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듯이 세 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서 3개, 4개 그 이상 자기 필요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면은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론본론 결론의 이 포맷을 지키시려면 결론에도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 3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With this picture, it reminds me to go to a hair salon as soon as possible. 네. 괜히 이제 가능한 빨리 미용실에 가서 뭔가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야겠다는 이제 이런 얘기로 끝을 냈습니다. 예. 제 헤어스타일이 화면마다 똑같은가요? 네. 뭐 이상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어지는 파트 4가 같은 그림으로 말씀해야 하는 making prediction 파트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에 일어날 장면을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창의력이 없어서 이 파트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는 원래 좀 거짓말을 잘해서 이 부분이 좀 쉽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순간 얘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지은다, 뭐 답을 위해서 내가 잠깐 거짓말을 한다, 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다음에 일어날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대부분 이 채점자들이 많은 그 응시자들의 답변을 듣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치고 또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직접 듣고 여러분이 녹음한 것을 채점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채점자를 즐겁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채점자가 듣다가 갑자기 하하하하 막 웃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소를 탁 띄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 이제 그 여러분의 그런 부족한 점도 많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장면을 이제 미리 표현을 이제 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인데, 다음 장면을 가위를 누가 집을 거예요? 혹은 커피를 다 마시고 또 마실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로 TV를 킬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채점은 되는데요.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점자가 그다지 재밌어하지도 않고 이제 계속 지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 1번은 채점자를 즐겁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한번 제가 이 상황에서 준비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트로를 간단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상상을 동원해야 되니까 It is a hair salon in my city.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It is hair salon in Vancouver downtown. 뭐 이런 식으로. 네. downtown Vancouver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특정한 그 이런 장소를 설정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의 그 상상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인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my mom's hair shop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엄마의 미용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트로를 하면 좋고요. 이제 본론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치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위치를 말씀하시고 그 인물이나 그 장면 상황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일어날 건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땡땡이 입은 그 분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 단골이 되셨는데, On the left, there's a woman who is wearing a dotted T-shirt. She's actually the owner of the beauty shop. 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저기 소파에 앉아서 그 지금 땡땡이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사실은 이 뷰티샵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벌써 이제 스토리가 딱 설정이 되죠.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And she is pretending like a customer to see everyone is getting a good service.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잘 들으셨죠? 사실은 주인인데 마치 손님인 척 이렇게 pretend, 가장을 해서 이 손님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이곳에서 혹시 옷가게나 리테일 샵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 본사에서 비밀스럽게 이제 그 서비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서. 그래서 뭐 미스테리 샤퍼라고도 하고요. 뭐 히든 샤퍼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손님인 척하면서 이 직원의 그 서비스 태도와 퀄리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이제 그 주인이 손님인 척해서 손님들의 이런 반응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한번 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됐으면은 벌써 채점자가 약간 듣지도 못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티를 마시다가 흘렸다 이렇게 뻔한 얘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뻔한 얘기를 안 할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프레딕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n the right, there's a woman who is reading a book. It is actually the magazine that has sexual material. She didn't know before she began to read, but she realized that it is inappropriate magazine. And she will complain about this happen. 자, 어떻게 제 말 듣고 반응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른쪽에 계신 이제 분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그 야한 것을 담고 있는 매거진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책을 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야한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컴플레인을 할 거라는 이제 재밌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스토리를 넣고 재밌게 다음 장면을 녹음을 하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으면서 재밌는 답변을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제 파트 4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트 3와 파트 4를 이런 팁을 사용해서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